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OCI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4만 5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지금 매수가가 14만 5천 원이라서 꽤 높으신 것 같습니다. 손실 구간이신데 어제장에서도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뭐 14만 5천 원이면은 지금 이제 3만 원 정도 빠지신 상태잖아요. 네,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죠? 네, 상당한 고점에서 매수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OCI가 이제 이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회사로서 이제 거듭나서 삼성에 이제 납품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할 테스트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 시세를 상당 부분 4만 원에서부터 이미 15만 원까지 200% 넘게 지난 6개월간 한번 큰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회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 뭐 현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상했던 부분들이 구조조정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적자였던 회사가 보시다시피 2021년 1사분기 때 플러스 470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380억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이 돼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기 전 때까지는 계속 올라왔죠. 막상 현실화가 돼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 4월 15일 날 이후, 제가 선 그은 부분이 4월 15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날짜 기준으로 보면 15일 날 이후로는 현실화가 되니까 주가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좀 올라가다가 계속 마치 뭐에 벽에 부딪듯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직고점을 못 넘죠. 계속적으로. 자, 이런 경우에는 미리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선추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선추매를 했다가 그 현실화가 됐을 때는 주식이 좀 더 올라갈 때 그러니까 치고 올라갈 때 후속타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수익률을 실현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실망 매물 때문에 주식을 또 정리할 때, 그리고 나서 그걸 또 받아서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수익성이 좋아진다. 적자였다 흑자 기호로 바뀐다. 그건 언제 하는 얘기냐면 이런 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현실화가 됐을 때는 현실화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나는 수익성이 좋으니까 산다. 장기 투자한다. 그럼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사실. 그런데 과연 이걸 기다릴 수 있으실까? 이 가격에 사신 분이. 이미 심리게임에서 약간 이미 완전히 지고 시작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자라면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가격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이미 심리게임에서 졌어요.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감하게 손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박한샘 대표님답게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9,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도 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또 상승하면서 상한가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상승 중인데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보니까 19,000원에 10%인데 이게 예전에 사셨나 봐요. 예, 네. 분이 19,000원에 사셨잖아요. 뭐 네이처셀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엊그저께 이제 자료 발표가 나왔죠. 미국에서 임상 3상 퇴행성 관절염.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일반 코롱 TC진이 했던 일반 이제 관절염 치료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부분하고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안정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지금 임상 3상의 허가가 또 성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주식해서 좀 돈 맛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름이죠. 이 회사 대표님께서 조남이 라성찬님이세요. 라정찬님. 아마 주식으로 좀 일정한 돈,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 전문 용어로 그런 얘기하죠. 구슬 하나짜리 10개로 만든 거. 그러니까 구슬 하나면 이쪽에서는 1억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돈 좀 만지신 분들은 줄기세포나 반도체나 이 바이오 쪽으로 이 종목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9,000원에 사셨어요. 사신 거는 잘못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예, 19,000원에 사신 거는 잘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수익이지만 왜 집고점에다가 추격에다가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리고 호재 터트리고 터졌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종목들이 또 쉽게 못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격 매수하시고 이런 건 잘못한 건데 시장이 조금 안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고점 돌파 나올 때 갑자기 뒤늦게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불이 붙으면 또 쉽게 안 꺼져요. 그러니까 발동 걸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6만 원에서 계속 하락만 했었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다시 1000포인트 뚫기 전 분위기 남들 코스닥 빠질 때 이렇게 이 종목은 뒤늦게 발동 걸려서 거래량도 움직이고 지금 움직여요.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입니다. 전형주의 세력주의 모습이고 이런 경우에 쉽게 이 가격에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겨우 뭐 10,000원에서 겨우 2만 원 올라왔잖아요. 야, 100%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은 누군가 주인이 있어야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호재만 갖고 올라가는 건 아니라.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이끄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떤 진짜 세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뉴스 보고 달라붙은 개미들끼리 군집이 이루어져서 세력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겨우 100%밖에 못 올라갔어요. 실질적으로 변동성이라든가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면 14,000원, 13,000원입니다. 그러면 50%밖에 못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 먹고 나온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매로서는 괜찮은데 뉴스 보고 아마 따라 사셨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저는 흐름이 월요일 장 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은 다음 주 월화수 정도 조정이 있지 않겠나. 그랬을 때 이런 종목으로 돈이 쏠리게 돼 있어요. 시장은. 왜냐? 병목 현상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으로 큰 돈 있던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쏠려가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한번 불이 붙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월요일 날 만약에 한번 불이 반짝 붙으면 그때 한번 정리하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엮이시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런 추종 매매는 사실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로서는 뭐 지금은 아직 이제 흐름이 불이 좀 붙었다. 그리고 여기서 매매로 해가면서 빠져나오셔야지 초기 잡으신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홈런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하고 먹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 선으로 잡으셔야 될까요? 네, 한 23,500원 정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만약에 10,000원에 사는 분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갖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분은 이미 수익이 났어요. 19,000원에 팔아도 수익이 났고 이미 난 거예요. 그런데 19,000원에 사신 분은 이분이 그럼 목표 주가를 더 많이 갖고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더 작게 갖고 가야 됩니다. 왜? 뒤늦게 올라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단가가 높고 조금만 움직여도 내 수익률과 손실과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하죠. 못 버텨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짧게 배먹을 수밖에 없어요. 단타가. 추격 매매하는 사람은 짧게 배먹을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닥에서 미리 잘 잠그셨다. 금액을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은 상관없죠. 왜? 어차피 갖고 있는 게임이고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월요일날 올라갈 종목이 몇 개 있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올라가면 심리 게임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뒤늦게 올라탈수록 많이 못 먹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이미 높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한다면 매도를 해보시고 교체 매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3,500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4,100원이고요.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그래도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동국제강 지금 24,100원이라서 손실 구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견디실 수 있을까요? 24,100원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24,100원이시잖아요. 어차피 24,000원인데 이 가격에서 60일선 지금 이제 찍었는데 저는 버틸 수 있다면 좀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업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다는 것이 저기가 아니라 FOMC 어제 미국장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은행주, 귀금속, 에너지 다 떨어졌잖아요.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정책 금리를 인상 발언 이야기 나오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면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은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능력이 된다. 제롬 파월 의장이 했고 앨런 재무부 장관께서 이야기하셨죠. 어떻게 관리했어요? 어제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인데 시중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책금리를 미리 땡긴다겠으니까. 그리고 은행주들도 보험주들도 진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급락 나오죠. 금값도 급락 나오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미국 정부가. 미국은 대책이 있다고 말한 게 이겁니다. 채권 가격을 달러 강세를 유발시켜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 쪽을 쳐다봤던 사람들, 비트코인을 쳐다봤던 사람들, 부동산을 쳐다봤던 사람들, 혹은 주식을 쳐다봤던 사람들, 은행을 쳐다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야, 황제가 다시 귀환하는구나. 달러가 최고야, 미국은. 이 달러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니까. 그래가면서 국민연금부터,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아니라 1,000조 원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나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라든가 사우디 왕가라든가 이런 진짜 큰 돈들은 글로 가거든요. 그럼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사실 국공채를 사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왜? 달러로 표시되는 거니까 사실 달러를 사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건데 그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철강주는 인플레이션 관련주잖아요. 포스코, 동국제강,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에 그러면 봤을 때 한 번 아래로 쭉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왜? 손절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나 큰 돈 가진 사람들이 손절하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래서 사실은 버티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트렌드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그냥 바로 손절하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나는 장기 투자로 샀다. 근데 장기 투자인데 여기서 안 사시고 여기서 사신 거잖아요. 인정해야 하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투자 실패, 진입 타이밍 실패를 인정하고 깔끔하게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홀딩하면 이 가격은 올라올 것 같아요. 충분히. 인플레이션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못 버틸 것 같으면 단기 투자자면 매도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에 24,000원에 들어오신 분은 못 버팁니다. 손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매도, 장기 투자 전략으로는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지만 손절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가 49,0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아미코젠 이 종목도 대표님 최근에 굉장히 또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레진 사업을 위한 자회사 퓨리오젠을 설립한다라는 뉴스까지 떴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 아까 우리 네이처셀 사신 분하고 좀 많이 심리가 겹쳐요. 제가 보니까 이 종목 상담하신 분들이 이제 네이처셀도 그렇고 아미코젠도 그렇고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네. 네. 아미코젠도 여기 지금 꼭지에 사셨잖아요. 49,000원이니까.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그럼 같아요. 이제 이런 거 사실 때는 공통된 3종 세트가 꼭 등장합니다. 네.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여러분들 혹시 이제 타짜 같은 거 영화나 사기꾼들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하죠. 마치 골프장에서 우연히 그렇죠. 어머 김 사장님 뭐 누구님 해가면서 마침 그 사람한테 꼭 필요했던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가면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지만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주식에 관심이 있을 때 어떻게 왜 샀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샀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슈팅이 나온 거죠. 그 뉴스에 여러분들은 신뢰를 하고 혹은 어떤 정보, 공시라든가 뭐 임상 뭐라든가 뭐 개발한다든가 그걸 신뢰를 하고 마치 어머 김 사장님 우연인 것처럼 하고 이게 여러분만 아는 호재처럼 생각 느껴지고 진입한 거죠. 근데 어때요? 네. 결론은 굉장히 고점이세요. 예, 결론은 최근 3년 내 고점. 3년, 4년.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최근 2016년 이후 최고 고점이네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았는데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나마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죽을 주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라든가 일정 부분 버텼지만 다행히 거래량이 다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식이 갈 때 한 번에 다 안 갑니다.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것도 보고 또 이것도 돈도 일정 부분 챙기고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데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을 이 종목은 좀 저는 거쳤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힘드시지만 용기를 내셔서 지금 10% 갖고 계시죠? 이럴 때 5%더 사는 겁니다. 산다고요? 네, 네, 단가 낮춰서 비싸졌어요.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가격이지만 최근 6개월간의 고점 찍고 눌림목 보면 다시 리바운딩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5% 정도 더 사셔서 한 45,000원에 추가 샀던 거는 정리하시든지 절반을 정리하시든지 나머지 절반으로 이렇게 저기 하시는 겁니다. 주식은 저는 실력이 많이 먹는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엮어드렸을 때 이걸 어떻게 빨리 탈출하는 거냐. 마치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골프 선수가. 잘 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벙커에 빠졌던가 박세리처럼 그래서 그때 양말을 벗고 탈출하잖아요. 멘탈이 이런 맷집이 있어야 돼요. 주식은. 그런 위기 탈출 능력이 곧 주식의 실력이거든요. 아미코젠 다행히 10% 사셨는데 아마 충분히 본인께서도 인지했기 때문에 10%만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예, 좀 5% 정도 월요일날 시장 잠깐 밀려줄 때 그때 매수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 정도 추가 매수 후에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고 대응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SFA입니다. SFA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4,700원에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한 몇 달 됐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요? 네, 몇 달 되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쨌든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려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그래도 어제장에서는 조금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종목 같은데요. 네, 이 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44,700원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SFA가 이게 이제 회사는 꽤 괜찮고 좋은 회사라는 거는 아마 다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코스닥에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기계 설비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모로 흐름으로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다만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리고 또 중국 정부, 미국의 전국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성 그래서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옛날처럼 잘 성장성이 더디됐던 것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약간 멈춰 있었죠. 그리고 60일선 아래로 이렇게 꺾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41,000원인데 보니까 이분이 44,500원. 44,700원이시죠? 네, 44,700원이신데 아까 제가 비중을 못 들었거든요. 지금 비중이 10%입니다. 비중에 저기 네. 10% 나오시네요. 네, 10%신데요. SFA로 한 5% 정도를 더 사셔도 되고요. 좀 더 과감하게 저는 10% 정도 지금 더 사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원래는 반도체가 국내가 더 성장성이라든가 이 주가 더 좋지만 중국 정부가 디스플레이 요즘 패널이 코로나 이후에 가전제품들이 패널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원가가 손실을 날 정도로 가면서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가형 패널은 수입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대규모 장비 설치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이제 유리라든가 그 자동차 전면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디스플레이 패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SFA 앞으로 큰 흐름으로 본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월요일 날이라든가 화요일 날 다음 주 어찌됐든 어제 FOMC 금리 문제 때문에 주가 약간 밀리는 케이스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단가를
좀 저가에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장중 저가에 그걸 잘 활용하셔서 분할 매집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에서 좀 추가 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수고 고민이세요? 많으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이버 네이버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35만 되세요? 천 원, 35만 천 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 30%.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한 2달 전에 샀는데요. 네. 이걸 내년까지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장기적으로 가도 되는지 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시고요.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도 될지, 언제까지 좀 가져가야 할지 목표가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십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네이버 들고 계시고 또 네이버 카카오는 요즘 또 성장주로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예.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여러분들 전화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 것 같아요. 그쵸, 이분이 수익인지 보이시죠? 아닌지 네. 뭐 종목 수익 나시는 분들은 네이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어떤 종목 갖고 여보세요. 그쵸. 제가요. 그럼 이제 이분이 지금 거의 90% 주식 갖고 있으시구나. 힘드신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목소리를 들어보시니까 되게 이렇게 자신감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사실 제가 네이버를 하고 카카오를 지금 가격에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신규 매수는 아닌 것 네, 같다라는 왜냐하면 의견이시죠?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이제 한 시대의 트렌드를 변화시킨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가총액 순서를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에서 30년이 아니죠. 사실 지난 30년간 30대 그룹에서 자력으로 올라온 회사는 셀트리온, 네. 대한민국 제조회사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제조회사가 아닌데 올라온 것은 게임주라든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런 어떤 플랫폼 업체들 말고는 없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게임 같은 거 말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재벌이 먹여 살렸지만 지난 10년과 앞으로 미래 10년 혹은 20년은 이제 제조 중심이 아닌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더 탄생하느냐에 따라 지수가 4천 가느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시가총액 순서가 말해주잖아요. 벌써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3, 4등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네이버는 지금 트렌드에서는 괜찮은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도 미국장은 빠졌지만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큐자인이라든가 급등 나왔죠. 다큐자인 같은 회사는 뭐냐면 네이버 같은 회사한테 컴퓨터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런 어떤 것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컴퓨터 안에 컴퓨터 언어라든가 아니면 비대면 서류 말 그대로 다큐먼트 앤드 사인이거든요. 그런 비대면 서류 행정서류 안 보고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회사예요. 결국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전자상거래 업종이라든가 이런 어떤 회사들처럼 같은 페이팔 홀딩스라든가 다 올라왔잖아요. 따라서 금리 인상이 원래 성장주가 빠져야 되는데 실제 성장주는 급등 나오고 은행주들이나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급락 나왔어요. 제가 아까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시장이 제한적 하락을 가질 거다. 한국도. 일시적일 거다. 네이버 같은 회사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다음 주 그러니까 시장 빠질 때 혼자 빛날 가능성이 있겠죠.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도 이제 네이버도 상장할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홀딩 전략. 그리고 아까 이분 몇 프로 갖고 계시다겠습니까? 30%입니다. 네, 30%면 뭐 충분하시네요. 네, 조금 더 버텨보시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뒤늦게 올라타신 거잖아요. 41만 원 정도 되면 부분 수익 실현은 조금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 정도는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시면서 목표가 41만 원 선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현대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해상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3,5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0%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일단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이 되세요? 제가 이걸 작년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샀거든요. 네.
근데 다른 뭐 삼성화재라든지 DB손해보험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현대해상은 계속 좀 올라가면 눌리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죠.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그만 나와야 될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배당은 잘 받으셨죠,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도 굉장히 밝으신 거 보니까 딱 말씀드릴 때부터 수익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예, 일단 현대해상은 아까 이분은 주식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셨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계셔가면서 비중을 또 60낼 비중인데 20%면 중간에 제가 봤을 때 한번 베어먹기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는 좀 더 갖고 있다가 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저희 전화 상담을 하신 게 어떤 뭐 단순하게 목표가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트렌드에 내가 맞느냐 금리 정책에 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사실은 달러 때문에 빠진 건 일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3,000원, 22,500원 정도까지 보험업종들은 순식간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늦게 손절. 근데 그나마 이 종목은 다른 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저는 극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약간 밀렸을 때 지금으로 봤을 때 23,500원 정도에서 23,000원 전후에서 지금 20% 갖고 계신데요. 10% 정도 더 사셔도 좋고요. 5% 정도 팔았다가 5% 더 얹어서 10% 얹어서 25%로 만드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홀딩 및 추가 매수입니다.